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가장 먼저 불꽃이 튀는 곳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독도입니다. 작은 바위섬 하나가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미 그 불씨는 천천히 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도가 왜 한일 간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지, 그리고 만약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바위 2개 아니야? 사람도 못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박혀있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위치를 한번 볼까요? 한국 동해안에서 약 217km, 일본 오키섬에서는 약 160km이고, 일본 본토에서는 약 220km, 거의 한국과 일본 사이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독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동해 전체의 해상 통제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독도를 갖고 있으면 그 주변 해역을 레이더로 감시할 수 있어요.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 어떤 비행기가 뜨는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죠. 게다가 독도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천연가스와 해저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손에 침이 마르도록 독도를 탐내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하나 더. 독도를 확보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물고기 잡는 것도, 자원 캐는 것도 전부 내 마음대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독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독도는 그냥 민족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전 가치가 있는 진짜 전략 요충지입니다. 파도 위에 놓인 작은 섬 하나가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칼을 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일본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 있어요. 심지어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죠. 어릴 때부터 세뇌하는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언젠가 되찾아야 한다고. 두 번째, 정치인들의 발언. 일본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요. 특히 선거철만 되면 더 심해지죠.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독도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세 번째, 자위대의 움직임.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독도 근처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 훈련 내용을 보면 섬뜩해요. 착륙훈련, 해상봉쇄훈련, 공중장악훈련. 이게 뭐냐면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은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엄청나게 증강했어요. 이지스함 여러 척,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항공모함급 헬기 탑재함까지 전수방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격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독도를 되찾겠다. 그리고 그 언젠가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24시간 365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도 경비대. 독도에는 한국 경찰 특공대 소속의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40명 정도의 병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섬을 지키고 있죠.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상징이에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걸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해군과 공군. 독도 주변 해역에는 한국 해군 함정들이 끊임없이 순찰하고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고속정, 특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독도 근처 해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F-15K 같은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을 수시로 순찰합니다. 만약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 즉시 스크램블 발진해서 경고하고 쫓아냅니다. 세 번째, 잠수함 전력.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잠수함 강국 중 하나예요. 특히 장보고 3급 잠수함은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이죠. 만약 일본이 독도에 손을 댄다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칼을 품고 기다리는 게 바로 이 잠수함들입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누가 건드린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작은 섬 하나지만 그걸 지키는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만약 일본이 정말로 무력을 동원해서 독도를 탈환하려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D-Day 새벽 4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여 척이 독도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으로 출격하죠. 일본의 첫 번째 목표는 공중 우세 확보입니다. 하늘을 장악해야 바다를 장악할 수 있고, 바다를 장악해야 섬을 상륙할 수 있으니까요. 오전 6시, 한국 해군과 공군이 즉각 대응합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일본 함정들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F-15K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죠. 독도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가 마주칩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전 8시 해전 돌입,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대한 미사일이 날아가고 함포 사격이 시작되죠. 한국의 해성 미사일, 일본의 하푼 미사일, 바다 위에서 불꽃이 튑니다. 동시에 바닷속에서는 한국 잠수함이 일본 함정을 어뢰로 타격하고 일본도 대잠 헬기를 띄워서 한국 잠수함을 추적하죠. 오후 12시 미국의 선택.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죠. 한국과 일본,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느 쪽 편을 들까요? 정답은 애매하게 중재하려 한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둘 다 손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한일 동맹이 튼튼해야 하는데 독도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멈춰, 대화로 풀자 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오후 6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사이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은 이 기회에 센카쿠 열도 쪽으로 군함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일본이 독도에 집중하는 틈을 노리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쿠릴 열도 쪽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죠. 결국 독도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동북아 전체를 흔드는 화마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일 전쟁이 정말 벌어진다면 승자는 누가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승자는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둘 다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예요. 함정이 침몰하고 전투기가 격추되고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겠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막대합니다. 한일 무역이 중단되고 관광객이 사라지고 양국 경제가 동시에 추락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상대 나라를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한국과 일본은 이미 역사 문제로 갈등이 깊은데 전쟁까지 벌인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두 나라는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독도, 작은 바위섬 하나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일 간의 평화도 걸려 있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독도는 가장 먼저 불타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독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한반도 전체로, 일본 열도로, 그리고 동북아 전체로 번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독도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칼을 갈되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지혜, 강하되 현명한 힘.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독도는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전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독도에서 정말로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